돈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4, 5% 정도 되겠죠.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멘토를 찾으시면 그 멘토의 방법을 내가 몸으로 익히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주식 잘하는 그런 멘토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안녕하세요, 장영환입니다. 저는 현재 로스템 트레이딩 아카데미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식 전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청소년들이나 주식 초보자, 입문자 그런 분들도 쉽게 주식 창업을 할 수 있는 도제식 훈련을 하고 있는 장영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주식이 어렵지 않음에도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주식을 이제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고, 또 오늘 건국일의 최고치에 주식 화랑장이 왔죠.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주식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어때요?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근데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주식이 올라간다니까 5천 간다니까 이제 막 주식을 하고 싶은데 막상 어떤 걸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가치 투자 분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차트 분석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주식의 원천은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가 가치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트도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앞니를 알려주는 도구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주식을 접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차트 투자를 통해서 종목 선정을 하고 실제 매수 타점을 발견하는, 그런 걸 공부하는 게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무제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엉뚱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완전히 엉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재무제표 분석을 나이 40, 50대 갖고 이제 공부해서 그 재무제표 분석하는 목적이 뭘까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거 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재무제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려주나요? 알려주지 못하죠. 내가 40, 50대에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 20년, 30년 재무제표 분석하고 감사한 회계사들은 왜 20년, 30년 재무제표 분석을 했는데 쎄빠지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할까요? 주식 투자해갖고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무제표 분석 더 잘하잖아요. 자, 그러면 경제 공부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경제 공부를 한다고, 세계 경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한국 경제 공부를 한다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어요? 앞니를 맞출 수 있나요? 앞니를 맞출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널려있는 게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예요. 내가 지금 공부해서 그 사람들보다 어때요?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교수하고 있는 사람, 교수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왜 주식을 해서 돈을 벌지? 시간 강사짜리라도 알아보려고 그렇게 박사학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다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앞다리 만지고 얘기하고,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듣고, 전문가들은 코끼리 앞다리 만지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코끼리 뒷다리 만지고 듣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걸 듣는 거죠. 근데 목표는 뭐예요? 앞니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근데 앞니를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그 자체를 탈피해야 돼요. 앞니를 알아맞혀 주는 도구는 없어요. 그리고 예측을 하잖아요. 예측을 하면 어때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이거 반드시 맞을 거야, 내 이 종목 샀으니까 사랑에 빠졌어, 그러면 헤어지질 못하죠. 그 가격이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5,000원, 4,000원 가도 좋은 뉴스만 끌어안고 그 주식이 올라갈 거야 라고 장기 투자 원하지 않는 가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청소년들도 저한테 이걸 배우고, 주식 초보자도 와서 도제식 훈련을 해서 딱 한 달이면 실전 매매를 저랑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거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시장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내가 예측 잘하고 앞일 잘 맞춰서 돈을 벌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결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게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타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매수 타점을 가장 빠르게 익히고 실전에 적용을 하려면 차트를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공부할 게 많고 뭐예요?
앞니를 자꾸 알아맞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니를 알아맞히는 공부를 하려는데, 그런 신기루를 쫓아가려는 공부를 하려는데 무슨 공부 자료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는, 앞니를 알아맞추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려고 자꾸 정보를 찾으니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푸시면 됩니다. 투자를 잘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히 수익률만 높으면 잘하는 건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를 잘하는 거죠. 또 돈을 많이 벌면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계좌를 까보면 93% 정도가 손실이에요. 2, 3%가 뭐예요? 본전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사람의 비중은 몇 프로일까요? 4, 5% 정도 되겠죠. 근데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을 잘하고 싶어. 주식 잘해서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탁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돈 벌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저한테 뼈 때리는 얘기, 요새 말로 뼈 때리는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옛날처럼 험하게 얘기하지 않고 점잖게 팩트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은 잘 한번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4%, 5% 안에 들기 위해서 어떤 땀과 노력을 흘렸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 증권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들한테 종목만 받고, 또는 유료 리딩, 무료 리딩, 지인들한테 종목만 받아서 여러분들 평생 팔자를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령 그렇다고 해서 평생에 한두 번 오는 운대를 받아갖고 내가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건 운빨이지, 주식 투자는 운빨이 아니라 40년, 50년, 제가 지금 가르치는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80년을 할 수 있어요. 80년 동안 운빨에 여러분들 주식 투자, 내 피땀 어린 돈을 투자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식 투자가 확률 게임이라는 인식을 하면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돼요. 확률 게임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패턴에서 매수 후 상승 확률이 좋은지를 알아내야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죠. 근데 그 연구하는데 시간과 돈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멘토를 찾으시면 그 멘토의 방법을 내가 몸으로 익히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주위에 주식 잘하는 그런 멘토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은 뭐냐?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두 번째, 주식은 예측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해요? 예측의 게임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노력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나는 4%, 5% 안에 들어서 주식해서 돈을 벌겠다고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하다못해 아이돌도 기본 5년은 뭘 해요? 청소년 때부터 지하방에 저기서 맨날 연습을 하고 5년에서 10년 연습생 생활을 해야 데뷔를 할까 말까 합니다. 걔네들도 5년, 10년을 준비를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는 어때요? 준비하고 노력하고 강력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어서 반드시 노력을 해갖고 돈을 벌면, 야, 내가 돈을 벌 자격이 있어.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야, 너 주식해서 돈 벌었으니까 어때? 꽁돈 벌었으니까 저기를 사? 밥 한 번 사? 술 한 번 사? 그러면 저한테 주식을 배우신 분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돈을 벌었길래 이게 꽁돈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꽁돈이 아닙니다. 제대로 번 돈은. 주식시장이 살벌한 곳이에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누구한테 귀동냥해서 뭐 잠깐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평생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가고 싶다고 하면 반드시 준비를 잘해야 돼. 어떤 준비? 확률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내가 이 확률의 영역에서 예측을 하지 않고 대응과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투자를 잘한다는 기준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투자를 잘하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기준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야죠. 수익률이 좋아야죠. 근데 잘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인식. 주식은 예측이 아니다.
모두 다 예측하는 것 같죠? 모두 다 예측하지만 그 예측이 다 맞으면 어때요? 다 떼돈 벌고 앉아있죠. 일 안 하고 주식 투자해서. 왜 힘들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8시, 9시에 퇴근하는 회사를 다닙니까? 예? 증권방송만 보면 그냥 종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에서 돈 벌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를 잘하는 걸 앞으로의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루틴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일단 투자 루틴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가도 그렇죠. 저도 투자를 맨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회사 들어가면 사수가 있는데 요새는 사수도 없어요. 그죠? 누군가 선배가 가르쳐 줍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사수가 있어서 사수가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뭐죠? 매뉴얼이죠. 직장 생활을 잘하는 매뉴얼. 사원일 때의 매뉴얼, 대리일 때의 매뉴얼, 과장일 때의 매뉴얼, 그런 매뉴얼을 여러분들 받으면 어때요? 시행착오를 엄청 줄일 수 있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줄인다 그래서 그 매뉴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해냅니까? 아니죠.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그 경험을 매뉴얼로 만든 게 여러분들한테 떨어진 거고, 그 매뉴얼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직접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를 가다듬어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의 루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경험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근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도 매매해보고 저렇게도 매매해보죠. 자, 경험이 쌓이다 보면 10번 매매하고 30번 매매하고 50번 매매하고 100번, 1000번 매매하다 보면 내가 1번 지점에서도 매매하고 2번 지점에서도 매매하고 10번 지점에서 매매했는데 매매를 한 500번 거듭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야, 요런 지점이 매수 상승 확률이 높으니까 나는 한 20가지 정도에서 그동안 매매를 했는데 두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15가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기서는 매수하니까 어때요? 손절났어. 잘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나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에서만 기다렸다가 매매하고 확률을 높이는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너스로 생기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 자리에서는 안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딱 요 3가지 지점이 오면 그때는 매매를 한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확률 게임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만 매매를 해서 짧게 깨지고 크게 버는 방법밖에 없지, 내가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번다?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투자 루틴은 뭐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작은 돈으로 실전 매매를 막 하면서 내가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서 실전 매매를 하면서 요런 지점에서는 내가 해보니까 매수 상승 확률이 높네? 그런 지점을 여러분이 속단해야 돼요. 그런 투자 루틴을 만들면서 그런 패턴에서만 이제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지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치 투자를 해서 저는 주식을 5년, 4년, 3년 이렇게 가져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부동산 하지. 주식은 한 달이면 아래 위로 변동성이 30%, 40%예요. 근데 왜 3년, 4년, 5년을 가져갑니까? 저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투자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매수 타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책 같은 거, 차트 문제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국내에서 최초로 나왔으니까 그런 차트 문제집을 통해서 매수 타점이 여기구나, 지지선 저항선을 찾는 훈련을 중고등학생들도 하는데 여러분 주식 초보라고 전혀 꿀릴 거 없어요. 왜? 주식 10년 했는데도 돈 못 벌면 초보랑 어때요? 똑같아요. 제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첫째, 경험을 통해서, 둘째,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1년만 하시면 또는 6개월이라도 하시면 여러분들 그 경험을 가지고 40년, 50년을 주식 투자를 루틴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 초보자라면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투자 초보자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을 5년, 10년 했는데 돈을 못 버는 분들도 인식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이 예측의 영역이다? 절대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예측의 영역이 아니면 뭘까요? 운빨이에요. 근데 그 운빨을 내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 지점을 찾아내서 그런 지점에서만 투자를 하는 투자 유경험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주식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주식 종목들 보지 마세요. 그거 본다고 여러분들이 전문가랑 똑같은 경험으로 똑같은 관리와 똑같은 대응의 영역으로 어떻게 해요?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다 떼돈 벌고 앉아있지. 안 그래요? 그렇게 똑같이 해서 그렇게 잘 골라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 벌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회사 다니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데. 그죠? 근데 다 못 그렇잖아요.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리고 알고 있는 경험이 이 사람은 10년치인데 이 사람은 이제 1년치밖에 안 됐어. 어떻게 그 경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초보자라면 내가 좋잖아요. 아주 겸허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멘토를 찾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쟤는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어. 나 어제 꿈자리가 좋아서 그냥 나의 그냥 노하우인데 너희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지만 나는 종목만 얘기해줄게. 그런 사람한테는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배울 게 없죠. 근데 논리를 얘기하고 자 이러이러해서 여기 이런 종목을 매수 타점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할 수 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찾아가서 물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면 10년 걸릴 거를 6개월, 1년 만에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튜브를 보되 무엇을 보느냐? 종목을 보지 마시고 종목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절대 돈 못 벌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주식 제대로 강력한 의지와 간절함을 갖고 준비를 하고 싶다면 멘토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빡시게 배우세요. 온라인으로 배우지 말고 실제로 찾아가서 눈을 마주치고 훈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건 여러분들 절대 돈을 벌어주지 못해요. 그럼 유튜브 11시간, 100시간? 예? 1년 내내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돈 벌어야 되게? 왜 못 그래요? 왜? 돌아서면 내가 매수 타점을 찾을 수도 없거든. 저 사람 설명 잘하는데 내가 그거 딱 보고 내가 다른 종목에서 저와 같은 매수 타점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돌아서면 까먹어. 그리고 여기가 긴가민가 해. 그리고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신기루지. 그렇지만 그런 매뉴얼과 훈련 루트나 그런 걸 공개하는 사람은 찾아가서 배워보면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길이 생길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하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처음에 저한테 배우는 분은 이론을 끝내고 실전을 저랑 같이 합니다. 주식 강의는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보기만 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 훈련을 하고 저랑 같이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매매를 시켜봅니다. 근데 매매를 할 때 야 1억 갖고 해. 그러면 여러분 살 떨려요 안 떨려요? 살 떨리죠. 한 종목당 1억인데 일주일이면 아래 위로 20%가 움직여. 미친 거야. 1,000만 원 2천만 원이 왔다 가는데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콩닥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직장도 못 다니겠죠.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돈을 자연스럽게 운용을 하려면 자, 한 종목당 100만 원 정도 가지고 한 3종목 내지 4종목을 이제 배운 대로 내가 스스로 골라서 매수하고 이익 실현하고 손절 놓고 그런 거를 매매일지를 써가면서 매매일지라는 내 돈의 기록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내가 또는 경험한 대로 100만 원씩 해갖고 나는 손절을 2% 정도만 놓을 거다. 그럼 100만 원에 2만 원 놓고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높은 그런 지지정선을 찾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 넣고 2만 원 손실 날 각오하고 자연스럽게 배운 대로 어떻게 해요? 배운 대로 매매를 거듭하면 여러분들 장이 좋든 나쁘든 절대 낭패 볼 일, 손실 볼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장담해요. 저한테 배운 중고등학생도 또는 저한테 배운 성인들도 배운 대로만 하면 거의 손실 볼 일은 없어요. 선생님 그럼 돈을 어떻게 버나요? 예, 돈은 그 사람 운대로 시장이 벌어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때요? 똑같은 지점에서 샀는데 어떤 때는 10% 올라가고 어떤 때는 3%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3% 올라갔을 때 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3% 올라가면 반은 잘라 먹어라. 그리고 손절은 본전에 올려놓으면 나머지 비중 50만 원에 대한 비중은 어때요? 리스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익 관리하고 손절을 본전으로 올려놓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매를 10번, 20번, 30번, 40번 정도 하다 보면 자, 엑셀에 마이너스 1%, 플러스 0.5%,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7%, 플러스 7%,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계좌가 점점 우상향하게 돼요. 여러분들 작은 돈으로 하면 어때요? 부담이 없죠.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어떨까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한 종목당 100만 원 하는 걸 어떻게 해요? 300만 원? 한 종목당 500만 원씩 늘고 가서 여러분들이 한 종목당 2천만 원을 하는데 처음에 100만 원처럼 운용할 수 있는, 부담감 없이 운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반드시 성공을 해요. 심리적으로 내가 위축이 돼 있어. 내가 손해본 상태에서는 어때요? 막 떨리죠. 손해본 상태에서 내가 100만 원 손해봤으니까 이거 2천만 원 갖고 한타에 만회해야지. 그러면 더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투자하려면 그렇게 작은 돈으로 주식 창업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명토에서 커피숍 하나 하려도 5억, 10억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망하면 어떻게 되죠? 내 노후는 완전히 없어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근데 주식은 500만 원만 갖고도 이런 식으로 100만 원을 가지고 300만 원 갖고 100만 원씩 세 종목을 해서 준비를 해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해서 수익이 나. 그럼 자연스럽게 시드머니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종목당 2천만 원씩 하는 데까지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나머지 40년, 50년은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큰 돈을 갖고 하면 박살이 나는 거죠. 전문가가 얘기할 때 어디서 사고 손절 한 대충 10% 나. 그거 한 서너 번 털리면 어때요? 서너 번 털리면 큰 돈으로 해서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위축돼서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욕심만 부려갖고 돈 벌겠다고 무턱대고 종목 받아갖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거의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하면 시간이 처음에 6개월 이런 정도 걸릴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그 뒤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어때요? 여러분들 스스로 평생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하고 이익 관리, 손절 관리를 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루틴을 만들게 된다 이겁니다.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투자자가 되기 위해 오늘부터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꼭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자, 돈을 벌고 싶잖아요. 지금 10년 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조건은 뭐예요? 지금부터라도 주식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도 돈을 벌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려면 그 얘기가 맞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식 초보자나 입문자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아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제 투자 경험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멘토를 고르든 아니면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1988년도, 9년도 이걸 배울 때는 유튜브도 없었죠. 인터넷도 없었어요. 어떻게 배웠겠습니까? 미국에서 책 수입해서 배웠어요.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겠죠. 그렇듯이 자기가 직접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워야 돼요. 누군가 멘토가 있으면 돈과 시행착오가 없겠지만 그런 정말 그 간절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께서 주식 투자에서 나는 돈을 벌고 이걸 평생 동안 하고 싶다라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멘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하지만 멘토를 찾아낸다 그래서 멘토랑 똑같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주식 투자 훈련은 뭐냐 하면 뭐랑 똑같냐 하면 의사 키워내는 거나 파일럿을 키워내는 거나 거의 비슷해요. 도제식으로밖에 제대로 못 가르쳐요. 100명 놓고 주식 강의를 해요. 못 가르쳐요. 이건 훈련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의사나 파일럿은 어때요? 교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고 나서도 의대 6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해야 돼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려면 어떤 교본을 가지고 배워서 그걸 내 몸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뭐다? 종목을 찾아서 내가 지금 돈을 벌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못 벌어요.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30년 했는데 제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한번 결과를 지켜보고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이시라면 유튜브를 보면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논리나 매뉴얼을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서 연락해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용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 그걸로 여러분들은 평생 업을 삼을 수가 있어요. 요새 50세에서 55세 명퇴하고 나면 평균 수명이 거의 90세에서 100세인데 30년, 40년 동안 뭐 할 거예요? 근데 주식하면 뭐예요? 시간도 잘 가. 치매도 안 걸려. 100만 원씩 하다가 한 종목당 200만 원씩, 300만 원씩, 500만 원씩 하면 재미도 있고 돈도 벌려. 장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저도 북한산에서 뛰어요. 왜? 아주 맨정신으로 매매 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뛰어요. 저도 내일 모레 60인데 뛰고 내 관리하여 자기 관리해가면서 또 나한테 배우러 오고 싶은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제식으로 또 훈련시켜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찾아야 될 건 주식 종목을 주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정도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찾아서 가서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럼 5년 10년 걸릴 거 여러분들 1, 2개월 3, 4개월이면 다 배워요. 그거를 사는 가장 권해드립니다. 멘토를 찾으시라. 많은 분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시는데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종목 추천을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쉽게 돈 벌고 싶거든. 자기는 종목을 고를 능력이 안 돼. 그리고 어디서 매수할지 모르지만 증권사 다니는 애가 또 은행에서 또 공부 잘한다는 애가 또는 방송에서 증권 전문가가 주식 전문가가 또는 유료 리딩방에서 나온 주식 그 종목을 가지고 종목 추천을 원해요. 그죠? 근데 아까 1부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종목 추천해주는 경험과 그걸 받는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어때요? 그 사람들이 10이면 여러분들은 1밖에 안 돼요. 그 종목을 줘도 떠먹을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따라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 똑같이 저 사람을 따라하겠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떤 때는 따라하고 어떤 때는 못 따라해. 저 사람은 얼마에 사서 스탑으로 손절을 얼마에 놓으라 그랬는데 바빠서 못 넣고 그것 때문에 난 망하고 있어.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손절 놓으라 그랬어. 그렇게 여러분들 손절을 놓는 걸 생활화하지 못하잖아요. 그 어떤 걸 해도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하기 전에 그 종목 추천을 받아 먹을 수 있는 나를 준비시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거죠.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해서 내가 그거를 그러면 저 사람이 종목 선정도 잘하고 매수 타점도 잘 알려주니까 그걸 꾸준히 공부하는 거야. 찾아가서 알려달라 그래. 돈 벌고 싶잖아요. 평생 나는 40년 50년 이걸 하고 싶은데 거기 가서 알려달라고 얘기 못해요? 저 같으면 1988년도 89년도에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저는 달려가서 물 깃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 사람 시다발이 하겠어요. 왜? 돈 벌고 싶었으니까. 그때 대학교 때 저도 경영학과 다니면서 선물 옵션 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그치만 알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미국에서 책 사서 해야 돼. 요새 유튜브 많잖아요.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종목 추천 앤드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들 남한테 종목 받고 매수 타점 받아갖고 살 수 있어요? 걔한테 맨날 월회비 내면서 할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잡는 법을 알아야 여러분들 스스로 할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사람 쫓아다닐 거예요? 쫓아다닐 수도 없어요. 그 사람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남편이야? 마누라야? 나만 챙겨주게? 그 사람 또 다른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 이 말이에요. 종목 추천은 여러분들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독이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원하는 건 당연하죠. 내가 모르니까 돈은 벌고 싶지. 그게 뭐예요? 욕심이란 말이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돈 벌면 돈 못 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 얄밉죠? 근데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거 너 잘났다. 저 잘나진 않았어요. 저는 단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초보자도 10년 이상 주식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제가 매매했던 매뉴얼을 전수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돈을 버는 건 그 사람 운때고 그 사람 그릇이에요. 또 시장이 도와주는 거지 내가 종목을 잘 받아서 내가 팔자를 고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내가 이번 한탕으로 어때요? 평생 내가 80, 90까지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응? 그런 자금이 돼 있다?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 수 있게 해주고 1000만 원 투자해갖고 50만 원, 100만 원 벌 수 있죠? 그거 한 번이에요. 평생 할 거 아니에요?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거 그냥 잠시 재미로 한두 번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할 거다. 그러면 하시고 나 평생 내가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 그러면 종목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 추천을 하게 된 이유와 방법, 구체적인 방법, 매뉴얼 그게 있는지를 살펴서 그런 사람을 쫓아가서 배우면 여러분들 20년, 30년, 40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한테 23살짜리 와서 배우고 있어요. 대학생 27살짜리도 와 있고 58년 개띠분도 같이 와서 세 사람이 같이 배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지와 간절함이 있으면 종목 추천은 그냥 한타예요. 한 번. 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저뿐만이 아니라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튜브 요새 횡행하니까 찾아서 그 사람한테
제대로 배워보시라 이 말입니다.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초보 투자자나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주식은 초급, 중급, 고급이 없어요. 무슨 학원이 아니에요. 돈 못 벌면 초보고요. 10년, 20년 했다고 해서도 돈 못 벌면 초보하고 똑같아요. 돈을 벌면 고수예요. 왜? 4%, 5% 안에 들어가니까. 대부분 90에서 95%는 뭐예요? 깨져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내 주제도 모르고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고 싶은 건 이해를 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걸 추천하시나? 이것도 결국에는 뭐와 연결된 거예요? 어떤 섹터,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북 관계가 아주 잘 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했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했어.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이 끝나갖고 러시아가 재건해야 돼?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북미 회담하고 또 우리나라도 3자 회담으로 해서 한 다음에 일단 러시아로 가는 철도만 연결하자.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대박이죠. 그럼 건설업 올라가겠죠. 그건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뇌피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돈 중에 일부를 자, 이거는 다 잃어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이 대북주에 투자를 하겠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살 거예요? 사면 어떡할 거야? 근데 안 올라가. 한 석 달 뒤부터 올라가네 진짜? 근데 난 석 달 전에 다 팔아버렸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하기 이전에 뭐예요? 내가 그런 거 샀는데, 그런 뇌피셜로 내가 그걸 샀는데 안 올라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준비나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지. 초보 투자자가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이나 섹터가 있다? 아니야.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작은 돈으로 몇 번씩, 수십 번씩 매매하면서 경험을 쌓아라. 지금 섹터 공부하고 업종 공부할 타이밍이 아니다.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면 자기가 충분히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공부할 만한 업종, 섹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기사는 열심히 읽으면 돼요. 그러다가 어때요? 종목이 어떤 이런 뇌피셜이 내가 생겼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중국이 한한령을 푼대네. 근데 그걸 나만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그죠? 근데 그럼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가 어떻게 될까? 올라갈 것 같아. 이거 한 3, 4개월, 4, 5개월 쥐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언제 얼마에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차트 공부를 해야 돼요.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어느 지점이 저점일까? 그거를 알아서 나는 그럼 요 구간에서부터 요 구간까지 뭘 해요? 분할해서 100만원씩 살 생각이니까 나는 10만원어치씩 이렇게 사놔야지. 그리고 한 3, 4개월 묻어둬야지. 진짜 한한령이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한령이 풀린다라는 루머만 나와도 연기가 쫙 올라와도 주식은 희망이기 때문에 가격이 쫙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그때 가서 한한령이 실제로 되지 않아도 가격이 쫙 올라가면 어때요? 이익이 생기지. 그지? 그러면 어떻게? 잘라먹고 나오는 거지. 거기서 20% 올라가고 30% 올라갔는데 아니야 더블 갈 거야. 이런 게 제일 멍청한 사람이에요. 자 20% 운 좋게 올라간 거잖아. 그럼 거기서 또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면 일단 어떻게? 그래 반은 잘라먹고 반은 손절을 본전에 놓으면 나는 리스크가 있어 없어.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종이나 섹터가 아니라 뭐예요? 그런 준비, 매매 경험과 차트 공부. 그거를 먼저 해야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이든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이 불안하다거나 호황이거나 하는 상황에 따라서 눈여겨보는 종목이 달라지시나요? 어떤 조건을 보시나요? 1988년도 올림픽 할 때는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면 대부분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오늘같이 신고가 쳐도 빠지는 종목 많죠. 그죠? 이제 옥석이 가려졌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래요. 시장이 불안하건 시장이 강하건 가는 놈은 많이 있어요. 우상향하는 상승주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센 놈을 찾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에서 어떤 놈이 센 놈인지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는 오 정말 그렇네 하고 자 그러면 우상향하는 종목 한번 찾아볼래? 직접 한번 찾아봐.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못 찾아요.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냥 강의 듣거나 보면 다 이해해. 근데 딱 돌아서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건 안 불안하건 시장이 불안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한 3,000개의 주식이 있다면 시장이 불안할 땐
한 2,000개가 빠지고 2,000개, 2,500개가 빠지지만 시장이 강할 때는 어때요? 2,000개가 올라가는 주식이 많으니까 어때요? 지수가 올라서 시장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이 강해도 내 종목은 빠지고 있어. 그럴 경우도 많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고 안 불안하고 강한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은 차트를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5년치, 10년치를 보고 우상향하는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때도 올라가는 종목은 적다 뿐이지 올라가는 종목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뭐다? 우상향, 가장 빠르고 쉽게 주식에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주봉과 월봉을 보면서 우상향하는 종목들만 쭉 어때요? 골라서 시장이 불안할 땐 그런 종목들만 순환매를 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러면 저점을 어떻게 찾아내나? 지나고 나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불안하면. 그러니까 뭘 해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손절을 반드시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벌어요. 손절을 놓는다고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손절을 안 놓으면 거의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놓는 습관을 여러분께서 배면 성공의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할 때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고 종목을 골라내고 손절을 놓는 습관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종목을 선정 추천하실 때 그 종목의 진짜 매력은 어떤 요소에서 찾으시나요? 종목을 저는 30년 이 업을 했지만 저는 절대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경제방송, MBN, MTN, 매일경제방송, 그 다음에 머니투데이 방송, 이토마토 방송, 많은 방송을 나가고 SBS 비즈도 나가고 이랬지만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합니다. 못 해요. 왜? 내가 종목 추천한 게 올라가면, 제가 100% 올라가면 제가 사고 앉아있지 저는 여러분한테 안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미쳤어요 제가? 공짜로 알려주게? 네? 저 혼자 떼돈 벌고 앉아있으면 되지. 종목을 선정해서 추천할 때는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저한테 배운 제자들하고는 제가 어때요? 저의 8, 90%까지 눈높이를 맞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자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들은 내가 직접 도제식으로 훈련시켰고 내 철학을 알고 그 다음에 만약에 틀렸을 때도 이 종목이 나는 어느 정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나오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자유롭게 종목 추천도 하고 그 제자들한테 야 좋은 거 고른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 종목이 대형 우량주가 350개나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저랑 보는 눈을 같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달 가르쳤어. 그러면 내가 종목 뽑아내는 방법이나 종목을 뽑아내는 그 결과물이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쁠 때는 제자들한테 종목 좀 줘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그렇게 잘 가르쳐 놨으니까.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할 만한 사람이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내 제자들이다 라고 하면 종목 추천을 해요. 그리고 서로 내 종목 추천했는데 안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저는 강연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종목 추천을 못해요. 안 해요. 왜? 그 사람들 수준을 모르는데. 에? 저는 한 10%만 먹고 딱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야 장영환이가 얘기해서 10% 올랐으니까 이제 30% 40%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 강연회 끝나고 나서는 저랑 연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10% 정도 먹으면 반 잘라 먹고 또 손절을 어떻게 하고 이익 실현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을 얘기를 해주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는 관심도 없어. 그냥 뭐에만 꽂혀 있어요? 종목만 관심이 있어. 그 실제로 10% 올라가니까 야 이제 20% 30% 가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야. 그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의 진짜 매력을 골라서 우리 제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우상향하는 종목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딱 4가지 정도만 알려주는데 그 4가지를 도제식 훈련해서 제자들한테 훈련을 시킬 때 어때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하면 하고 딱 알아먹어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한국 주식이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요새는 일본 주식이 끝내주거든요. 그러면 일본 주식에서도 그런 종목들을 사서 내 매매 기법에 궁합이 잘 맞는 종목들을 한국, 미국, 일본에서 몇 종목 골라서 그런 걸 매매하고 손실관리, 이익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매력은 뭐다? 역시 우상향하는 주식이 상승 탄력이 좋다. 그래서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은 잘 안 한다. 그게
예, 저의 답입니다. 투자자들이 꿈꾸는 텐베거 종목 현실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에서 나올 수 있나요? 텐베거 종목 저도 알고 싶죠. 10배 갈 종목이 누구한테나 꿈이죠. 이게 정말 간다 그러면 정말 뭐 1억, 2억, 3억, 5억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해요? 그게 1년 뒤에 갈지 2년 뒤에 갈지 모르겠지만 10배만 간다 그러면 안 묻어놓겠어요. 묻어놓죠. 근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10배 갈 종목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돈을 정말 한번 꽂아 보시겠습니까?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체가 뭐예요? 증권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 자체가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킬링타임용이지, 아, 쟤는 저렇게 헛소리를 해대는구나. 뭐, 그래, 일리 있다. 그렇게 씹는 용이지, 그게 실제로 간다고는 여러분들 어때요? 생각하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해요. 저걸 왜 보고 앉아있지? 저게 왜 그렇지? 현실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에서 나올 수 있을까?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코스트코 많이 있죠? 코스트코가 우리나라 또는 미국도 관세 폭탄이네 뭐네 해갖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자, 우리 코스트코 한 10년치 차트를 한번 봐볼까요? 10년치 차트예요. 잘 보세요. 2000년도에 얼마였어요? 40불이었습니다. 2000년도 지금 화면 보시면 2001년도에 대충 40불이었어요. 지금 2025년 현재 1000불 갔어요. 몇 배 오른 거죠? 20년 동안? 예? 25배 올랐어. 그죠? 아니다. 400불이면 10배. 맞아요. 25배 올랐죠. 자,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왼쪽에 까마득하게 여기에 지금 40불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자, 2022년도에 이렇게 차트가 우상향할 600불이었어. 야,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 이걸 어떻게 사겠냐? 이거. 근데 어때요? 이 600불짜리가 지금 2년 뒤에 1000불이 됐어요. 80% 올랐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000불인데, 야, 코스트코가 더 가겠어? 갔잖아요. 매년 갔잖아요. 그러니까, 텐베거 종목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상향되는 종목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계속 그 상승 탄력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바닥을 기는 왼쪽이 상승이고 오른쪽이 현재 시점이 거의 뭐 5만원짜리인데 지금 500원 됐대. 그런 허접한 주식 사지 마시고 올라가는 주식, 그런 주식들이 조정받을 때 차트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나는 이걸 내 여윳돈이 얼마니까 조금씩 사놓고 한번 버텨봐야겠다. 대신 어때요? 내 평균 단가가 이건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나는 내 매수가 대비 20%인 한 8,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내 판단이 틀렸다고 나는 접을 거야. 여기에 목매서 천수답 되지 않을 거야. 내 돈이 아까워. 투자하다 틀릴 수도 있지.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을 빼서 다음 기회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해 못해? 못하지.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마이너스 60% 70% 돼 있으면서도 끙끙거리고 있어. 응? 가치 투자를 해. 자,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의 달인인데, 워렌 버핏도 자기가 주식을 사서 매수가 대비 25% 정도 빠지면, 아, 요번엔 내 판단이 틀렸다. 그리고 손절치고 나와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해도. 그런 현명한 투자 방법이 몸에 익혀야 돼요. 그 사람이 손절을 얼마나 자주 하겠어요. 그 사람도 실패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진 게 내 예측이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타점을 못 맞춘 것 뿐이지. 그게 1년 뒤, 2년 뒤에는 올라갈 수도 있잖아. 하지만 현재는 어때? 나는 이 판단이 한 20% 정도니까 난 20% 되면 자르고 다음 기회를 보겠다라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배워놓으면 종목 선정과 매수 타점하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면 기회는 매일매일 있어요. 거짓말 같죠? 내일도 기회가 있어. 모레도 있어. 이것만 갖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다른 데서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텐베거 종목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겠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이 현혹하는 거지. 약속도 못하고 뭐 그런 현혹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진 기업에 유념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코스트코 같은 거. 그 다음에 일본 주식도 있어요. 소니. 제가 차트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면 일본 주식을 보면 여기에 이제 소니 한번 보겠습니다. 소니 있죠? 일본 주식이에요. 자, 어때요? 이것도 소니 뭐예요? 10년치 주식이에요. 2017년도부터 지금 이거 보면 거의 코스트코랑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얼마였어요? 294엔, 4엔이었어. 2,940원이지? 지금 얼마야?
44,250원이야. 그러니까 몇 배 오른 거예요? 300엔에서 열 몇 배가 오른 거죠. 계속 신고가를 쳤죠. 하지만 일직선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그러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도 그런 주식이 있고 한국에서도 많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주 이런 거 조정받을 때, 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뇌피셜처럼 저도 건설주 중에서도 뭐 핫바리 건설주 말고 항상 그 업종의 대장주 한두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템버거 종목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우상향이 센 주식, 그런 주식들이 조정받을 때 하락으로 돌아서 갖고 어느 정도 큰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차트를 좀 공부하면, 아 그래, 요런 데서부터 이제 내가 조정의 끝에, 하락 조정의 끝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서 1, 2개월, 2, 3개월 갖고 있다가 이익 실현하고 팔고 나오는 거죠. 잘 팔아야지 주식은 성공하는 거예요. 보유 종목 중 개인 투자자가 공부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을 보니까 이제 보유 종목 중 개인 투자자가 공부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도제식 주식 투자 매뉴얼을 이론도 가르쳐서 한 5가지 정도의 매수 타점을 알려주고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제 실전 매매를 가르쳐요. 여러분, 수영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영책 10,000권 읽으면 수영 잘해요? 수영책 100권 읽으면 수영 잘합니까? 아니에요. 수영책 한두 권 읽히고 그냥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우적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실제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아, 책에서 본 게 이게구나. 그러면서 일단 물에 뜨는 법부터 알게 되고 몸으로 느끼겠죠.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겠지. 왜? 안 죽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팔 젓는 법 이런 거 책에서 배운 게 생각이 나서 내가 경험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습득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훈련을 시켜요. 자, 강의 많이 들을 필요 없어. 네가 무슨 경제학 공부, 세계 경제를 알면 뭐 돈을 벌어? 아니야. 요런 종목 선정하는 방법, 매수 타점하는 방법만 중고등학생들, 성인들한테 딱 알려주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매매해봐. 한 종목당 중고등학생들은 100만 원도 크죠. 50만 원 갖고 네가 여태까지 모은 용돈 한 150만 원 있으면 50만 원씩 3종목으로 해보는 거야. 자, 일단 매매해봐. 가르쳐준 대로. 자, 여기서 매수 타점 나왔으니까 제가 안 가르쳐줘요. 제가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종목 선정하고 매수 타점 골라봐.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골라서 선생님 저희 이 종목에 이거 매수 타점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골랐습니다. 오, 잘 골랐어. 이제 해봐. 현재 시점부터는 살아 움직이는 장이잖아요. 제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겠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저도 이제부터는 걔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야. 근데 걔한테 그런 지점에서 매수 상승 확률이 높다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부닥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도 사고 나도 사. 그 다음에 똑같이 손절나. 근데 그 다음날 올라갔어. 그러면 이익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줘. 그걸 몸에 익히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손절을 올리고 그러면서 매매일지를 쓰는 방법을 통해서 그 친구가 1번, 5번, 10번 매매할 때마다 성장이 돼요. 그럼 그 친구는 한국 주식도 방학 때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미국 주식도 할 수 있어요. 왜? 밤에 관심 많으니까. 야, 넷플릭스가 주식으로 상장이 돼 있네? 애플이 상장이 돼 있네? 월마트도 주식으로 상장이 돼 있네? 내가 중고등학생인데 주식해갖고 용돈도 벌 수 있네? 그렇게 해서 재미나게 매매를 해요. 이게 정말 좋은 게임 아니에요? 응? 유태인 애들은 15살 때부터 돈을 줘서 투자 게임을 시켜요. 투자를 시켜요. 그래서 유태인 애들한테 못 당하는 이유가 뭐냐? 걔네는 15살 때 실전 매매 경험을 했어. 얼마나 노력하겠어. 25살이 되면 투자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40살, 50살 돼서 야, 이제 투자 한번 해볼까 하고 거들먹거리고 주식상에 기웃거리죠. 그죠? 그럼 투자 나이 몇 살이야? 그때 0살이야. 25세짜리 투자 나이 10살짜리하고 우리나라 50살에 투자 나이 빵살하고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누가 더 노련합니까? 앞니를 맞추는 건 둘 다 똑같아. 못 맞춰. 하지만 투자에 대한 노련함이나 기민함, 이익 실현하고 손절 관리하고 위험 관리하고 이런 것도 누가 더 잘하겠어? 그 친구가 훨씬 잘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큰일이에요.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든 어른이든 잘 몰라, 주식 투자에 대해서. 그러면서 돈은 벌고 싶어 해.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주식을 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5가지 매수 타점 중에 하나가 뭐냐? 150일 이평선을 존중해라. 거기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많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국내 주식에서 차트를 보면 제가 공통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신세계를 며칠 전에 제가 샀어요. 제 제자가 저하고 똑같이 골라서 샀어요. 151피용선이 뭐냐? 지금 차트에서 보면
저는 이평선을 15일, 33일, 75일, 150일, 30일 이렇게 놓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152평선에 닿을 때 어때요? 그때 저는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신뢰를 해요. 매수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근데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뭘까? 152평선은 15, 33, 75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요. 중간에 있으면 절대 안 돼. 자, 그럼 여러분들도 신세계를 딱 펴서 이평선 설정을 15, 33, 75, 150, 300으로 딱 놓고 봐봐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딱 어떻죠? 152평선에 딱 닿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 152평선에 딱 닿죠? 응? 제가 좀 굵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52평선에 딱 닿고 바로 튀었어요. 운 좋게. 운이 좋은 거지. 자, 16만원 초반 16만 1,000원, 2,000원에 사갖고 지금 17만 4천원이야. 괜찮죠? 며칠 되고 수익률이. 자,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야, 152평선이 이런 조건 하에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너 한번 봐봐. 해서 최근에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손절은 플러스 3%의 익절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털려도 뭐예요? 나는 3% 이익이야. 50%는 잘라 먹었고 플러스 3%는 이익이야. 이제 난 마음 편해 안 편해? 편하죠. 이 정도에다 이제 이익절을 올려놨으니까 처음엔 스탑이 여기였다가 이제 일로 상승을 시킨 거지. 이제 가격 빠지면 뭐예요? 나는 가격 빠져도 플러스 3% 챙겨. 여유 있잖아. 그럼 여행도 갈 수 있고 잠깐 가서 볼 수 있어.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어때? 또 어디서 잘라 먹을지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그냥 주구장창 들고 있다? 아니에요. 이익 실현을 해서 제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 야, 네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10에서 20%는 실제 돈을 빼서 어떻게 해요? 사용해 보라 그래요. 맛있는 거를 사 먹든 네가 사고 싶은 걸 사든 그렇게 향유를 하면 이게 게임머니가 아니야. 515만 원, 530만 원, 또 벌어서 550만 원, 어떤 때는 다시 깨져 먹어서 515만 원. 이거는 전부 다 뭐야? 게임머니야. 돈 벌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 트레이딩을 해서 550만 원이 됐으면 야, 목표치 10% 벌었어. 그럼 거기서 한 돈 10만 원 빼는 거야. 한 20% 정도는. 그래서 뭐예요?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 그러면 더 어떻게? 야, 더 열심히 관리를 지금처럼 잘해서 더 돈을 벌어야지 하고 오기가 생겨. 열심히 하고 손절도 더 잘 놓게 돼. 자, 그래서 지금 152평선에 대한 팁을 제가 드렸어요. 자, 포스코홀딩스를 보자고요. 최근에 어때요? 이것도 똑같이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152평선에서 어때요? 신세계보다는 못 올라갔지만 한 3% 정도는 올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올라갈지 떨어질지 재수 좋게 이제 3% 올랐으니까 저희는 이제 본전을 스탑을 어때요? 이익 실현 안 해 먹어도 스탑은 이제 본전으로 올렸어. 그럼 나한테 이거 떨어지면 리스크가 있어 없어? 없죠. 떨어지면 본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사면 돼. 그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뭐예요? 또 이익 챙기고 하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또 한 30만 원 선에서 일부 잘라 먹고 또 스탑을 3% 익절, 2% 익절에 놓는 거야. 익절이 뭘까요? 이익 실현하는 손절을 익절이라고 하고 손실이 되는 매도 주문을 손절이라고 해요. 자, 이 정도는 중고등학생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는데 뭐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보죠. 하나솔루션도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152평선에 딱 닿고 딱 튀었죠. 이때가 27,500원인데 지금 3만원이에요. 약 8% 올랐어요. 그죠? 8에서 9%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에서 9% 올랐으면 우린 벌써 한 5%쯤에서 반 해먹었어요. 챙겨놓고 지금 손절이 익절 2%예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152평선이 지지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야, 여기서 올라갔는데 무슨 규칙성이 있을까? 그걸 연구해야 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걸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남한테 꽁으로 받아먹으려는 게 도둑놈이지. 왜? 소화도 못 시키면서. 이거 보시는 분이 너무 세게 얘기해갖고 지금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헛욕심 부리다가 주식해갖고 돈 다 날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아예 안 하든지 그러면 지금 있는 돈이라도 내가 헛욕심 부려서 날리지 않고 재미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헛욕심 부려서 주식이 해결될 게 아니다. 든든한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배우지 않고서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어때요? 151선 뚫렸지만 요 밑에 저도 151과 300선이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300선에서 어때요? 쫙 튀어올랐죠. 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네이버 보시죠. 네이버 어때요? 여기 151선에 어떻습니까? 쫙 튀었죠.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5가지 매수 타점 중에 한 가지로 훈련시켜드리는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에요. 나도 이제 방송 끝나고 15, 33, 75, 150, 300으로 세팅해 놓고 종목들을 보다가 여기 닿은 거 있으면 한번 스탑 짧게 놓고 한번 해봐야지. 저희는 이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1봉 보고 안 하고 60분 보에서 몇 시 몇 분에 들어가는지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있어요. 진입하는 방법이. 11시에 들어갈지 12시에 들어갈지 그 배우는 매뉴얼이 있어요. 매수 타점을 몇 시에 잡을지. 자, 그 다음에 JYP 엔터 보죠. JYP 엔터도 여기 어땠어요? 9월 초에 152평선 치고 쫙 올라갔죠? 그죠? 물론 여기서처럼 뚫릴 수도 있어요. 151선이 그냥 허망하게 뚫렸지만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151선이 뚫려도 어때요? 뚫릴 때, 깨질 때 작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 뿐이지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여러분 승률이 50%만 돼도 10번 매매해서 5번 작게 깨지고 5번 많이 벌면 내 계좌는 뭐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나 승률이 70% 80%래. 그러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계좌값은 마이너스야. 왜 그러겠어? 작게 벌고 크게 깨지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나 승률이 80%야. 돈 버는 사람은 절대 승률 80%라고 얘기 안 해요. 승률이 80% 나올 수도 없어요. 나도 승률이 40%야. 30% 40%인데 10번 매매하면 2번 본전에 나오고 3번은 한 1.5% 깨지고 4번 5번 벌 때 평균 3에서 10% 사이를 버니까 계좌가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누적되는 거예요. 전 깨지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얼마든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다 맞추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심쟁이지. 도둑놈이고. 어떻게 그걸 다 맞춰요? 아무리 차트를 보고 얘기해도. 자, 그리고 BGF 리테일 어때요? 자, 지금 어제 오늘 어때요? 151선, 301선에 딱 닿았죠? 이거 여러분들한테 종목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BGF 리테일을 한번 이제 지켜봐 보세요. BGF 리테일이 진짜 다른 종목처럼 그렇게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 어떻습니까? 한국가스공사 여기에도 151선 터치하고 올라가고 여기도 151선 터치하고 올라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국 주식에서만 만나? 저는 한국 주식에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에 있는 350 종목만 봐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는 어떨까요? 미국 주식 한번 볼게요. 자, 미국 주식도 S&P 500과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 약 600 종목만 봅니다. 그 외에는 매매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런 대형 우량주 거래량이 미국 주식은 다 삼성전자급이에요. 그렇게 거래 대금이 많으면 어떤 한 놈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걸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세력이 나를 죽였네 어쩌네. 여러분들 세력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들 돈 빨아먹으려고 할 생각 없어요. 응? 그러니까 피해의식 갖지 마시고, 자, 여기 보세요.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어떤 한 세력에 의해서 시장이 좌지우지될 확률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 대형 우량주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에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거의 삼성전자급 이상이에요. 하루 매매 거래 대금이 평균 5천억에서 1조 이상이에요. 그런 주식을 어떤 놈이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전 세계 주식시장에 돈을 100으로 놓고 보면 미국이 5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 몇 프로 차지할까요? 2% 차지해요. 그럼 돈의 양이 적다는 거죠. 2%면. 돈의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커져요. 오히려 미국 주식은 테슬라를 빼고는 변동성이 거의 삼성전자급이에요. 잘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더 사실은 안정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런 안정적인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시장 참여자가 많을수록 차트에서 생기는 지지저항선이 통용이 될 확률이 어때요?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만, 저도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종목들만 하는 거고 제자들한테도 그런 종목들만 하라고 얘기해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내 기법이 모든 주식에 다 맞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주식이 이런 대형 거래 중에 우상향하는 주식에서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아니까 저는 그 종목에서만 해요? 매매를 하고 승률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이고 그걸 똑같이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종목은 많잖아요. 그 방법을 알면 제자들이 어때요? 다른 그런 비슷한 종목을 찾아서 수익을 보면 칭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많은 사람을 놓고 강의하는 건 강연회를 하지만 누구를 가르친다? 절대 도제식으로 가르쳐요.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는지, 내가 가르치고 스타점 찾아봐 종목하고 나한테 아웃풋을 보내주는데 잘 못 찾아. 그럼 잘 찾을 때까지 내가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훈련시키고. 그게 깔끔하지. 불특정 다수를 놓고 강의한다? 그냥 재능 기부하는 거예요. 방송 나가서 하고 이러는 거는. 그리고 제가 종목 추천 못하는 유일한 전문가예요. 종목 추천 안 하니까.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안 하고
정말 강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는 분만 제 매뉴얼을 같이 제가 수십 년간에 쌓은 매뉴얼을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걸 공유를 해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냐?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안 해요. 노력해서 그걸 자기 몸에 맞게끔 훈련을 해야 되죠. 그건 그의 몫이에요. 저는 그 매뉴얼을 잡아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미국 주식에서도 헤이코를 한번 봅시다. 헤이코를 보면 방산주예요. 자, 이거 어때요? 여기 300일선에서 딱 닫고 올라가죠. 예? 2월달, 4월달 이 방산주도 신고가 치고 있어요. 역사상 신고가. 월봉 볼까요? 끝내주죠. 자, 근데 이 특징이 뭐다? 150, 300선이다. 자, 넷플릭스, 여러분들 잘 아는 넷플릭스 봅시다. 자, 여기 어때요? 4월 달에 150선 딱 치고 올라갔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죠? 작년 24년 8월 달에도 151선 치고 올라갔어요. 똑같죠? 그죠? 이런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직접 이런 데에서만 골라서 매매하고 투자 경험을 쌓으면 이 151선, 301선만 가지고도 여러분 평생 매매할 수 있다. 이제 뭐예요? 나한테 배웠으니까 뭘 해야 돼? 여러분 직접 매매 경험을 해서 이런 데를 찾아서 실패할 때는 손실을 짧게, 성공할 때는 이익을 길게,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하셔야 성공한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스타벅스 보죠. 이런 공통점이 나왔나? 여기 어때요? 151선 딱 닫고 올라갔죠. 언제? 2024년 12월에. 여기 12월에 90불에서 115불까지 갔으니까 약 25% 올랐어요. 그죠? 괜찮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또 유명한 주식이 있어요. 여기 어때요? 최근엔 아니지만 최근에도 여기 150선에 걸쳐 있지만 이런 때 150선 닫고 어때요? 10% 이상씩 올랐어요. 예? 자, 이렇게 일본 주식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 중 개인 투자자가 공부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제가 보유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타이밍에 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기도 해요. 그러면 장영환이 말이 맞는지, 정말 이게 매수 상승 확률이 높은지 제 말 믿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100만 원 갖고 이런 종목들 찾아서 두세 종목 매매해서 손절 놓고 정말 매매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 안 그래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여기 말고 이쪽에서 또 실패해서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3번 벌고 한 번 깨졌어. 그럼 승률 좋지 않아? 많이 벌었어. 여러분들 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해보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좀 길어졌는데, 이걸로 제가 주식 팁을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뒤 매수하는 습관 왜 위험한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뒤 매수하는 습관 왜 위험할까요? 왜 위험할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주가가 어때요? 오늘 건국 이래 최고치를 갱신했죠? 그죠? 문재인 정부 때 고점을 찍었던 걸 갱신을 했어요. 참 주식이라는 게 아직 내수도 별로 안 살아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역시 희망이죠.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제 할 일을 하니까 어때요? 펀더멘탈이 좋아져서 그 희망으로 인해서 지금 사실 내수도 잘 안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체감하고 있나요? 근데 주식은 희망이에요.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법, 상법 개정도 마찬가지. 뭐 노란봉투법이 외국인 쫓아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정부가 제 할 일들을 하니까 건국 이래 최고치를 갱신하는 거잖아요. 결과로 증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값 급등세도 어때요? 잡혔죠. 자,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는데, 야, 주식이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 그죠? 종합주가지수 올라가는데 오늘 빠진 종목이 꽤 많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차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소문으로만 급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주식 올라간다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 딴 사람들이 나 주식해서 재미 좀 봤어요 이러니까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뭐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주식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자기 피땀 흘린 돈을 빨리 주식을 산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아무 대응도 못해. 자, 샀는데 재수 좋게 한 10% 올랐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하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해. 야, 그냥 입 벌리고 있어. 야, 역시 나는 운이 좋은가 봐. 10% 올랐는데 더 오르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5%, 내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20% 되면 이제 돈을 크게 또 투자했으면 어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두근반 세근반하지. 그게 누구 탓이야? 시장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이에요. 아, 장영환이 재수없어. 내 얘기하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죠? 제가 재수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 경험으로 인해서 다음번부터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돈도 헛되게 날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바위에 계란 던지지 말고. 이 주식시장도 얼마나 살벌한 곳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 주식 차트로 한번 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한국가스공사가 막 42,000원 막 이렇게 올라갈 때 무슨 소문을 들었어. 자, 여기서 5만 원에 샀어. 내가 5만 원에 샀어. 좀 높이 사기도 했죠. 5만 원에 샀는데 자, 그 다음에도 올라가고 56,000원까지 올라가고 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20% 벌었어 안 벌었어? 그러면 해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나 같으면 야 20% 1,000만 원 투자했는데 200만 원 벌었잖아. 며칠 사이에? 4일 사이에.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쥐뿔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자기가 무슨 신이야? 야 이거 10,000원 간대. 10만 원 간대. 누가 그래? 가봐야 알지. 안 그래요? 이렇게 나한테 좋은 운대가 왔어. 6만 원까지 가는. 그러면 6만 원에 잘라 먹고 아니면 5만 5천 원에 잘라 먹어서 15% 먹는 거야. 그래 놓고 난 이제 손절이라는 걸 본전을 놔야지. 아니면 나는 익절 10%에 놔야지. 그럼 어때요? 나는 반은 깨져도 얼마 벌어? 10% 벌잖아. 그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서 예를 들어서 좀 식견이 있고 준비가 있고 성격이 되는 사람은 이렇게 관리해서 15% 잘라 먹고 55,000원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익절 10%에 스탑을 놨네? 응? 그럼 깨져도 나는 깨진 게 아니야. 10% 버는 거야. 500만 원에서 10%는 확보해 놨어. 그죠? 500만 원에서 15% 먹었으니까 75만 원 챙겨 놓고 500만 원에서 익절 10%니까 50만 원 나는 확보해 놓은 거야. 또 가보자고. 와, 씨. 64,000원까지 갔네? 그러면 나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야, 익절 10%가 아니라 이거 진짜 10만 원 갈래나 보다. 저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않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야, 익절 20%를 놓자. 그래서 6만 원에다가 나는 15%에다 놓자. 그래서 55,000원에 스탑을 놨어. 그럼 나는 500만 원 가지고 5만 5천까지 설령 떨어지더라도 15%를 먹는 거야. 75만 원 챙기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챙겨놨어. 자, 이제 욕심을 남겨놓은 거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욕심을 100%를 남겨놓은 게 아니라 어때요? 50%를 남겨놓은 거지. 그 인지상정이잖아요.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더 갔어. 어떻게 됐어? 응? 지금 4만 원이야. 자, 누가 얘기해서 5만 원에 샀는데 이렇게 익절한 사람은 나는 1,000만 원 해서 결국에는 75만 원 하고 150만 원 벌었어 안 벌었어? 관리한 사람은 벌었죠. 근데 관리 안 하고 야 이거 10만 원 갈 거야 기다려봐. 근데 지금 얼마야? 4만 원이야. 손실이 몇 프로야? 20%야. 그죠? 20%죠. 25% 먹다가 20% 마이너스야. 살 떨리겠지. 1,000만 원이야 뭐 그래 200만 원 깨졌는데 뭐.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번 거야? 돈 번 사람은? 예측을 잘해서 돈 번 거야? PD님 아니죠. 관리를 잘해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런 이익관리, 손절관리, 익절관리를 잘해서 돈을 번 거지 예측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주식이 몇 개나 되겠어. 코스트코 같은 주식, 헤이코 같은 주식, 그 다음에 또 뭐?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주식이 몇 개나 되겠어. 전 국민이 그것만 들고 있으면 행복하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데 꼭지를 잡아서도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지. 왜? 관리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대응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냥 아주 나이브하고 순수한 거야. 여기가 얼마나 복마전인데. 살벌한 곳인데 그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운 좋게 20%를 먹었는데 야 그걸 지발로 차버린 거지. 응?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 예측을 한다고 하지만 예측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뭐예요? 대응과 관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수밖에 없는 거다. 유리한 변동성이 오는 건 내가 시장을 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시장 모든 참여자가. 그러면 땡큐잖아. 벌었을 때 못 챙기는데 어떤 때 챙길 거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부안해동에서 들어가서 더 벌 수도 있잖아. 그럼 빨리 먹고 나오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스탑 본전해 놓고, 그리고 욕심을 열어놓고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그렇게 매일매일 보면서 관리를 해야지. 떡 하니 사놓고 그냥 며칠 만에 보니까 20% 올랐네. 그리고 암 쳐다봐. 관리도 안 해. 그게 내 돈에 대한 예의야 아니야? 아니죠. 그렇게 돈 관리하면 누구나 다 깨지지. 그건 결국 누구 탓이야? 시장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 탓입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뒤 매수하는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결국에는 먹었다가 기분 좋았잖아. 그거 한 통 냈어. 이게 지금 30% 올라서 그렇지, 만약에 50% 올랐으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지금 100% 올랐어. 한 통 쏴, 친구들한테. 근데 매도를 하고 쏜 게 아니야. 그냥 오픈 프라핏이야. 근데 한 며칠 뒤에 다시 빠져갖고 본전됐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익 실현하고 산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뒤에 매수를 하는 거 좋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배우고 나면 그런 짓 안 하겠지. 저는 이런 데서 절대 안 사요.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생들도 안 사요. 가르쳐주면. 자, 그래서 관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많이 오른 뒤에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비싸게 사도 더 비싸게 팔면 되는 거니까. 근데 팔지를 못하니까 위험한 거지.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관리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고점 매수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 가치만 보지 않고 차트 분석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점 매수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부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차트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이나 한국은행 또는 펀드 매니저들도 가르치고, 똑같은 걸 중고등학생, 대학생,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다 배웠어요.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오셔갖고 한 달 휴가 내서 와서 저희 센터에 와서 배우고 간 아줌마도 다 알아요. 조금만 배우면,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정보도 앞니를 알려주나요? 아니잖아요. 앞니를 알려주는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어떤 놈도 믿을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나 자신을 믿고 매매하는 건데, 그럼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여야 돼? 나만 믿고 매매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내가 충분한 경험과 훈련과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믿고 매매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경지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고점 매수 습관을 고치려면 차트 공부를 해서 지지저항선을 찾는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옆에 있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안전정복이 제가 제 큰아들하고 12번째 쓴 책이에요. 근데 이건 책이 뭐냐? 여러분들 지지선 저항선 차트 공부하는 문제, 국내에서 최초로, 아마 세계 최초일 수도 있을 거예요. 차트 문제집이에요. 차트 분석을 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다 풀게 되면 지지선, 저항선, 이중바닥, 전고점, 60분봉에서 어느 시점에 매수 타점이 나오느냐, 그거를 다 풀 수가 있어요. 이걸 다 맞추게 되면. 그리고 여기 해설도 있고 설명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차트 지지저항선 찾는 또는 매수 타점 찾는 차트 문제집을 한번 잘 풀어보세요. 고점 매수 습관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책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이라든지 펀드 매니저한테 했던, 그 다음에 금융기관 연수원에 제 강의가 있는데, 저희 로쌤 홈페이지에 오시면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총 20분 단위로 38편의 기술적 분석, 차트 실전 매매하는 거를 자금부, 운용부, 펀드 매니저한테 가르친 걸 정리를 해서 거기에 올린 겁니다. 그걸 사서 공부하시고, 비싸지 않으니까 차트 공부를 빡시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먼저 풀어봐도 돼요. 싼 거. 이거 책 먼저 드릴 테니까 먼저 풀어보시고, 야, 이거 흥미롭네. 이런 차트 문제, 기술적 문제, 지지저항선 찾는 문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있다라는 걸 느끼시면 온라인 강의 사서 더 파고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차트 공부하시면 고점 매수 습관 반드시 없어집니다. 기업 가치를, 이 세상에 누가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겠어요? 산출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아주 잘 알겠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앞니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회계사들은, 여러분들보다 30년 경력의 회계사들은 어때요? 그거 잘 알까요? 모를까요? 기업가치 분석 여러분들보다 잘 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확실히 잘하죠? 그죠? 근데 왜 주식 안 하죠? 그 사람들은? 30년, 20년짜리 널렸어요. 회계사, 세무사. 근데 왜 주식 안 해요? 왜? 기업가치가 앞니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반증이잖아요.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고, 그렇다고 기업가치를 몰라도 된다,
저는 사실 몰라요. 그거 안다고 뭐 알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SK하이닉스 잘 아시죠? 현대차 잘 아시죠? 근데 왜 SK하이닉스 사선 돈을 벌었지만 삼성전자 현대차 사갖고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잘하는데 안 그래요? 빠지죠. 자, 기업 가치는 실적이 발표될 때 어때요? PBR, ROE가 매일매일 변하지는 않잖아요. PBR, PER이 매일매일 변해요? 아니잖아요. 실적 발표할 때 또는 6개월에 한 번 그게 변해요.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본 한국가스공사가 6월 말에 실적이 발표됐어. 그러면 3개월 동안 실적 발표될 때까지는 9월 달까지는 어때? 기업 가치가 변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요? 내부자도 몰라요. 그걸 외부자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6월 말에 6만 원이었던 게 3개월 동안 아래 위로 40%씩 움직여. 에? 기업 가치는 그대로잖아. 재무제표는 그대로잖아. 근데 40%가 움직였어. 50%가 움직였어. 지금 차트 보는 것처럼. 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해야겠어요? 기업 가치는 펀더멘탈하게 이 기업이 좋아. SK도 분식하는데 분식하지 말란 법 있어? 대손 충당금을 이만큼만 잡아도 되는데 이만큼을 잡아버렸어. 그래도 합법이래. 그러면 얼마든지 그 숫자 갖고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니 기업 가치를 어떻게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감히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가장 빠르고 쉽게 주식 분석을 하려는 차트를 봐야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도 기업 가치 분석을 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것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갖고 있어도 어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잖아. 제 말이 틀려요? 차트 분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이사, 규칙성, 아까 얘기한 151선 같은 규칙성을 내가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서만 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예? 성공하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다양해요. 저는 이 부분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매뉴얼이 있다는 것 뿐이에요. 앞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분석, 이런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멘토를 찾아서 그걸 열심히 간절히 의지 있게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지저항선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치 분석 앤드 차트 분석 끝내주는 궁합이 되죠. 제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5월 달에 강의를 하는데 산업은행, 그 다음에 신협, 축협,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전 은행의 자금부, 운용부 직원들이 와서 이걸 배웠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금부, 운용부 그러니까 야 일종의 펀드 매니저잖아. 그 친구들도 차트 하나도 몰라. 실제로 마찬가지. 증권사 직원들 차트 하나도 몰라.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 한국은행에서 제가 강의도 했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 야 차트 공부하는 거 머리 아파. 뭐 차트가 앞니를 알려줘? 앞니를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건방진 얘기지. 하지만 차트는 기업 분석을 하는 공부보다 시간 인풋 대비 아웃풋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중고등학생도 어때요? 차트 분석해서 실전 매매 하잖아요. 돈 안 깨져요. 여러분들 오시면 앞서서 배운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나이 60, 80 그분들 제가 소개해서 그분들의 후일담을 듣게 해드릴 수 있어요. 왜? 자신 있으니까. 제대로 배우면.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하든 아니면 기업 가치를 저처럼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고 싶은 사람도 홀로 서고 싶은 사람도 반드시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등하는 종목과 진짜 상승할 종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반등이라는 거의 전제는 뭐예요? 고점으로 갔다가 떨어진 거죠. 또 진짜 상승한 종목도 추세가 있으면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다시 신고점을 뚫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욕심쟁이 질문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고점을 치고 내려와서 반등을 하는데 이게 여기서 멈출지 더 올라가서 신고를 뚫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죠. 신도 주식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자, 반등한다는 건 고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승할 종목, 진짜 상승할 종목.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갈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고 이거는 절대 구분할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초보자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트 지표가 있나요?
네,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초보자건 여태까지 주식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뭐래요? 차트를 잘 볼 줄 몰라.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귀찮거든. 누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매뉴얼도 별로 없고 대충 알려주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트 지표, 제가 만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거 있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제가 15, 33, 75, 150, 300 이평선과 그 다음에 MACD와 시그널을 5, 25로 지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5, 25로 해서 설정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게 5년간, 제가 1992년도부터 5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 가지고 로직을 만들어서 지금 신한금융투자에 제 미국 주식 자동매매 로직이 거기 탑재가 돼 있어요. US 비슷하게 프리미엄 정보의 US 비슷하게 보면 거기서 자동매매가 돌아가고 있는 제 사진도 있으면서 제가 개발했다는 걸 거기서 나오고, 이 자동 매수 매도 시그널이 어때요? 15, 33, 75, 150, 300 이평선 MACD 5, 25로 설정을 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이 형태로 한국 주식 대형 우량주, 또 비트코인, 미국 주식, 일본 주식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저 똑같죠?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미국 주식에서도 이 설정으로 놓고 보고 있죠? 여러분들 50, 20, 60, 120이 자신이 없다면 검증을 해서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신 분 이외라면 이거를 설정해서 보시면 152평선에 대한 효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5개 이평선과 MACD와 시그널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유튜브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대표님만 교육하는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투자 방법인 페어 트레이딩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전 차트 도제식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통계적 차익 거래라 그래서 페어 트레이딩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갖고 작년 11월 달부터 열심히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방향 매매처럼 올라갈 종목을 고를 필요가 없는 투자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 한 종목은 매수를 하고 한 종목은 매도를 해서 매수 매도 종목 사이에 뭐가 존재하죠? 가격 차이인 스프레드가 존재하죠. 그 스프레드만 먹는 안전한 투자 방법이에요. 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어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스프레드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현대차와 기아차를 딱 보시면 현대차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고요. 기아차는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두 종목의 가격 차이가 얼마죠? 10만 원이죠? 근데 오늘 10만 원인데 내일도 10만 원일까요? 모레도 1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스프레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균형점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일주일 뒤에는 이게 15만 원으로 벌어졌어. 현대차가 됐든 기아차가 됐든 어떤 날은 현대차가 10% 오르고 기아차가 얼마 올라? 5% 오른 거야. 그러니까 갭이 몇 프로 발생해? 5% 발생해. 그 다음 날은 현대차가 3% 오르고 기아차가 6% 오른 거야. 그러면서 가면서 이게 두 가격의 스프레드가 10만 원에서 13만 원, 15만 원으로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 두 개를 쫙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평상시에는 10만 원이 정상인데 15만 원이 됐네? 여태까지 이렇게 벌어진 적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15만 원에 하나는 매수를 하고 하나는 매도를 하면 15만 원으로 확정이 되지, 스프레드가.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15만 원에서 예상대로 10만 원이 됐어. 그럼 어때요? 스프레드 5만 원을 벌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지수가 오르든 떨어지든 어때요? 현대차는 많이 올라가는데 기아차도 똑같이 올라가요? 아니죠. 현대차 빠지면 기아차도 똑같이 쌍둥이처럼 빠져요? 아니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SK하이닉스 똑같이 올라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고평가된 거는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거는 매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공매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엔 개별 주식 선물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가 SBS 비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주식 갖고 페어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방송을 한 3, 4개월 전에 했는데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이 방송을 더 심도 있게 들으신다면, 자, 그럼 매도 포지션을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개인들은 제한이 돼서 개별 주식 선물이 250개가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 200개하고 코스닥 150 중에서 250개. 현물은 매수하는 거는 주식 현물로 여러분 기존처럼 하시면 되고, 현대차 선물이 있고 기아차 선물이 있고 삼성전자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할 때는 그 선물을 개별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시면 공매도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자, 개별 주식 선물해갖고 스프레드 매매해서 선물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럼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개별 주식 선물은 금투세 면제예요. 아직까지는. 해징 상품이라 그래서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알토랑 같이 세금 내지 말고 다 쓰시라 이 말이죠. 이게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쌍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주.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주,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덕산 네오룩스. 제가 최근에 매매한 거예요. 이거 4일 만에 5% 벌었어요. 5%? 크죠. 4일 만에 5%면 따봉이죠. 스프레드가 5%나 변해서 재수 좋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버티면 결국에는 스프레드가 균형점으로 돌아온다. 그 논리기 때문에 물리면 한두 달 갖고 있어. 그래서 이익 나면 어떻게 해요? 잘라 먹으면 돼요. 더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시든 공부하시든 뭐 상담을 하시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와서 공부를 해보시면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니까 이 상승장에서도 통하고 계엄할 때도 오히려 돈을 벌었어요. 왜? 매도가 더 빠르니까. 매수한 거는 3% 빠졌는데 매도한 건 10% 빠졌어. 그러니까 매도가 더 빠르잖아. 인간사가 전부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매도가 더 빠르니까 매수에서는 마이너스가 조금 나고 매도에서는 플러스가 많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스프레드 매매도 방법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 프로그램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저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사모펀드도 발매해서 페어 트레이딩 하는 그 자산운용사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교육까지 해주는 데는 없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페어 트레이딩 방식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투자에도 유효할까요? 사실은 이 페어 트레이딩이 암호화폐에 먼저 지금 거래되고 있어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하고 리플하고 해서 한 10개의 대형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서로 지금 바이낸스에서 뭘 해요? 페어 트레이딩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한국 주식에서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건데 페어 트레이딩 챗GPT 한번 쳐보세요. 시장 중립적이고 시장 변동성에 위로 가나 아래로 가나 거기에 상관없이 시장 중립적인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셔서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은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볼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면 이 방법이 전부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트코인에도 유용하고 똑같습니다. 제 단방향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에서도 타이밍이 오면 제 제자들하고 같이 공유합니다. 야, 이거 왔는데 한번 보세요. 그럼 알아서 매수하는 거야. 비트코인에서도 150일 이평선 지지 오잖아요. 여지없이 상승할 확률이 높았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차트를 보는 투자 습관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요약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잘 그냥 가만히 회사 생활하고 일상생활 하다가 주가가 올랐네 9시 뉴스에서 막 이렇게 막 떠들면 나만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다고 주식 절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나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빠르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들이 지금 있었습니다. 뭐죠? 부안해동에서 사지 말고 앞으로도 그런 기회는 계속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부안해동에서 고점 매수하지 말고 차근히 멘토를 찾아서 아니면 이런 책을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차트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쉽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주식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붙여줘서 굉장히 고맙지만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해요. 왜? 제가 앞니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매매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스탑. 여러분들 피 같은 돈을 날리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빨리 내가 이걸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기의 땀과 노력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이돌 연습생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5년, 10년 걸린다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공부는 하고 돈을 벌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빠르고 쉽게 하는 거는 뭐다? 차트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제대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좋은 타이밍이란 어떤 순간인가요? 저도 맨날 고민하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5가지, 6가지 매수 타점을 교육을 하고 저도 거기에서 그런 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해요. 근데
제가 알려주는 지지선이 2개, 3개, 4개 겹치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거나 아니면 매수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보거나 실제로 저한테 이제 도제식 훈련을 받으러 오면 제가 강조를 하겠지만 몇 개의 변곡이 되는 지점에서 여러 개의 지지선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세계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사실은 152평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바닥 지지선도 있고요. 거기에 매수 디버전스라는 중요한 상승 징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3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매수 타점이었어요. 그런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저도 매수 타점으로 쓰니까 그런 규칙성인 패턴을 여러분이 알아내는 거죠. 저는 감을 안 믿습니다. 물론 감이 생기기도 하죠. 감이 생기지만 일단 계량적인 지표가 충족이 돼야 그걸 지켜보는 내가 감도 좋아. 그러면 내가 이번엔 2천만 원만 할 걸 4천만 원을 쏘는 거죠. 감이 좋다면. 하지만 뭐예요? 여러 가지 지지선이 중첩되는 변곡에서 좋은 타이밍이 나온다 이겁니다. 상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주가가 급등했을 때 따라 사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주가가 급등했을 때 따라 사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제 급등하면 갑자기 저가일 때는 변동성이 적잖아요. 근데 급등하면 막 평소에는 하루에 아래 위로 3%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5% 오르고 10% 오르고 15% 오르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폭이 어때요? 진폭이 15% 20% 커지죠. 평소보다 어때요? 변동성이 커진다는 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 3%, 4%, 5%대 샀어도 되는데 올라갈수록 사면 변동성이 커져서 내가 사고도 마이너스 1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살 떨리지 않겠어요? 위험 관리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사서 나는 이번에 어느 정도 손해만 볼 거다라고 감안하고 저는 들어가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제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10%를 스탑을 놔야 된다. 그러면 안 하죠. 왜? 이 세상에 이 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딴 거 변동성이 3%, 4% 움직일 때 그때는 스탑이 1.5에서 2%면 되는데 그때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운용할 줄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에 노출되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고 나서 미치는 거지. 오전에는 10% 올랐다가 오후에 10% 마이너스야. 오전에는 야 기분 좋다 막 이랬다가 어때요? 오후에는 똥빛이야, 흑빛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도 빠지면 그 변동성을 절대 초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면 절대 안 돼요. 하락장에서 매수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하락장에서 매수 기준은 저희는 보통 하락할 때 상승한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 하락할 때 저희는 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는 변동성이 작아지는 편이에요. 올라갈 때보다. 그럼 변동성이 작아지면 스탑도 작아져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매수 기준은 제일 유익한 게 뭐냐? 스탑이 작다는 겁니다. 스탑이 거의 2, 3%. 제가 가르치는 일봉 기준 60분봉에서 얼마에 산다고 하면 스탑 2%면 넉넉하니까. 그래서 하락장에서의 매수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152평선이라든지 한 4가지, 5가지 매수 타점 중에 매수가 대비 2% 정도만 손절을 놓으면 저희는 회피하고 그 정도면 충분히 뭐예요? 2를 걸고 10, 20을 먹을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가 하락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노려서 매매를 하게 돼요. 그런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2부와 3부에서도 말씀드린 152평선 기준으로 어때요? 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52평선이나 302평선이 떨어진다는 고점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그 매수 기준을 그렇게 잡는다는 거죠. 일례로. 그거를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수 타점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제가 쓰는 지표는 거의 25년간 똑같습니다. 금선물, 오일선물, S&P, 그 다음에 유로화, 외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을 볼 때 한국 주식, 일본 주식, 미국 주식이 뭐냐면 15, 33, 75, 150, 300 이평선과 MACD 5, 25로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 타점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호는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외환, 선물, 비트코인, 주식 대형 우량주. 암호화폐도 비트코인 대형 우량주만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대형주,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것만 가능하게 차트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혹은 이제 팔아야 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내리시나요? 네, 역시 저는 차트만 보기 때문에
차트에서 MACD를 보면 MACD가 시그널을 치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가격이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는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또 반대의 경우는 가격이 이평선을 치고 내려오는 경우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MACD가 또 시그널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걸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닥이다 혹은 이제 팔아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팔 때는 MACD가 데드 크로스가 날 때 그때 일부 이익 실현을 해요. 그리고 지금이 바닥이다. 그건 MACD가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를 매수 시점으로 통상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확립이 된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짜로 몇 년치의 시스템을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기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차트상에서 여러 종목을 가지고 실제로 골든 크로스 때 올라가고 데드 크로스 때 떨어지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스스로 확인해보고 실전 매매에도 활용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근거를 잡으시면 차트를 볼 때 편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목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도 그런 거를 그 팁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떤 경우인가요? 초보 투자자들은 실전 매매도 하지만 작은 돈으로 한 종목당 한 5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에게 그거 갖고 어떻게 돈을 벌어? 그런 마인드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처음 하면서 내가 영어 수학 공부하면서 영어 하면서 외교관 될 거야 생각하는 거 하고 하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면서 노벨 수학상 타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처음 주식을 할 때는 돈 벌 생각만 하나요? 자기 실력도 없으면서? 안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는 당연히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해가면서 배우는 거지. 그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처음 배우는 사람이 뭘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경험을 하는 거지 초보자는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데 이 매수 매도할 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장에 주는 레슨비예요.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 시장에 주는 레슨비예요. 나한테 주는 레슨비도 아니에요. 시장에 주는 레슨비인데 그걸 되도록 작게 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많이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거는 100만 원을 갖고 하든 1000만 원을 갖고 하든 어때요?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100만 원어치를 사든 1000만 원어치를 사든 1억어치를 사든 수익률이 같아요 안 같아요? 삼성전자 100만 원어치 사나 1억어치 사나 수익률이 같을 것 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대형 우량주를 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그렇게 훈련을 해서 점점 큰 돈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초보 투자자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걸 큰 돈을 버리지 말고 매수 매도 타이밍 훈련을 하라는 거죠. 어떤 책을 보든지 멘토한테 배우든지 영상을 보든지 하면서 어떤 매뉴얼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매수 매도 타이밍은 어떤 경우 반드시 무조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피할 생각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타이밍보다 어떤 관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나요? 이건 가치 투자일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 타이밍보다 어떤 관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면 일봉을 보고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면 주봉이나 월봉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주봉은 뭐예요? 일봉이 5개. 월봉은 일봉이 몇 개죠? 한 20 서너 개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하면 또 단점이 있어요. 스탑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처음부터 배우면 매매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일봉 갖고 단기적으로 스탑 놓고 이익 실현하고 이걸 매매를 많이 하면서 이제 내가 실력이 쌓이면 뭐예요? 그때 주봉이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매매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내 투자 경험치는 올라가요. 실력도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벌 확률도 어떻습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하는 게 처음부터 장기 투자하겠다. 그럼 차트 볼 생각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땡기는 대로 하세요. 그거 굳이 뭐 차트 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뭐 3개월, 4개월, 5개월, 1년 이렇게 놓고 하요. 근데 나는 아니다. 단기 매매도 배우면서 중장기로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차트 매매를 배우셔서 그걸 기준을 일봉 보고 하느냐 또는 주봉 보고 하느냐 월봉 보고 하느냐를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은 재능 기부 형태로 정말 솔직하게 주식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발 건국 이래 최고가 쳤다고 절대 주식시장에 준비 안 되신 분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정말 훈련해야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안해동 하셔서 제발 하지 마세요. 제 주위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이제 40, 50대 이상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준비해서 하지 말고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에 오시면 거기 매수의 정석이라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요. 그거 얼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번 이상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굳이 와서 도제식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한 1, 20%는 차트에 대한 묘미를 느낄 거예요. 와, 진짜 몇 월, 며칠, 몇 시에 매수 타점이 나오는지 다 나오네? 그런 강의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저는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매혹적이다 하시면 열심히 혼자 하셔도 되고, 아, 나는 좀 스파르타식 훈련이 필요해. 그럼 저한테 오시면 돼요. 얼마든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 방법.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도제식 훈련도 하지만 뭐예요? 통계적 차익거래, 페어 트레이딩. 그것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선물 외환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원달러 해직을 못해요. 자기 본업이 바빠서. 우리나라 전부 다 수출입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입하시는 분들이 막 3억 이상 4억 이렇게 되면 하루에도 원달러가 10원씩 움직여요. 그러면 3억만 돼도 얼마죠? 300만 원이에요. 이틀 3일 쌓이면 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걸 해직을 안 해요. 왜? 바빠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알아서 은행 통해서 포워드라는 걸로 원달러 해징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로셈이 유일하게 그런 자문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이 내용 보시고 원달러 해징을 1대1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또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고, 저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모두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게 저의 특징이고, 그걸 알아서 전국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1대1 레슨 해달라고 어떻게 알고 오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죠? 제 유튜브 가셔서 옛날 거 제가 한 1500개 정도 영상이 있어요. 막 1시간, 2시간, 3시간짜리도 있어요. 알아서 보시고,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장영한의 주식 창업하기 1편서부터 5편이 있습니다. 한 편당 40분 정도 되는 건데 저한테 와서 도제식 훈련하는 사람의 과정을 다 상세하게 표현한 걸 어떤 방송국에서 야 이거 좋다 그래갖고 TV 프로그램으로 실제로 만든 거예요. 진짜 교육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로 내가 평생 전업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 주식으로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걸 꼭 보시고, 야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나도 이렇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 훈련하러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 찾아서 또 좋은 멘토를 찾아서 꼭 훈련하고, 보기만 하지 말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주식을 하십사라는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남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you